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저번에 눈과 관련된 백내장, 녹내장, 인공 눈물까지 해봤는데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또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바로 눈과 관련된 응급질환 1탄 시작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학과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장재우입니다. 자, 오늘은 김영환과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중요한 거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눈과 관련된 외상입니다. 여러분, 외상 우리 흔히 많이 경험하시지 않을까요? 집 가정에서 뭐 눈에 뭐 찔리거나 심지어 뭐 해로운 뭐 소독제 이런 것들 눈에 들어가거나 아이들 특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해결사 역할을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첫 번째 해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응급처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손을 막 빡빡 씻는 거 또는 손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발라서 하는데 이게 톡 펴가지고 눈에 속 들어갔어. 아니면 애들이 장난치다가 쭉 뿌렸는데 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 손소독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손소독제가 네네. 그러니까 알코올이 70%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네네. 눈에 화상을 일으킨다. 네네. 네, 그러니까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눈 안에 들어간 그 손소독제의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언제든지 네네. 수돗물을 트셔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수돗물을 계속 눈 뜬 상태에서 씻든지 네네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네네. 그게 어려우시면 네네. 뭐 세수대야라든지 아니면 세면대에 물을 받으셔가지고 처음에 이 수영배울 때 왜 눈 뜨는 연습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눈을 뜨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계속 흔들어서 이제 희석을 시켜주시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독제가 눈에 들어갈 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아이들 가진 부모들의 경우 또 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본드가 있다면서요. 요즘 이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속눈썹 연장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은 이게 뭐 본드나 풀 같은 걸 붙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화학약품인데 아. 그걸 이제 잘 하신 분은 괜찮은데 잘못하시면 또 눈에 들어가요. 이제 본드가 또 눈에 들어가면 네네네.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흰 눈동자도 빨갛게 되고 까만 눈동자에 또 상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어릴 때 뭐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화장품도 이렇게 발라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있는 걸 이렇게 눈에 넣어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애들도 마찬가지로 눈에 뭘 자꾸 집어넣어서 바르고 하다 보면 뭐 화학약품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집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뭐 락스 같은 거 네. 그러다 보면 또 네. 눈에 이제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빨리 좀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하고 네네.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원인은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결국은 빨리 수돗물 틀거나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튼 그런 눈에 뭐 들어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바로 세척을 해라. 이게 바로 정답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 이걸 갖다 어떻게 할지 우리 준비 뭐 하신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준비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뭐. 자, 제가 오른쪽 눈알이 만약에 소독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 어떻게 할지 원장님 소개 부탁합니다. 이쪽으로 생겼는데 고개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부으면 이쪽으로 흘러내리겠죠. 네네.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있는 쪽을 저쪽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기울이신 다음에 손상된 부위가 네. 아래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 눈을 좀 뜨신 상태에서 이렇게 눈 떠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눈이 씻기는 듯이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미리 한번 실습 꼭 해보십시오. 아까 물을 엄청 뿌리셔가지고. 자, 사람마다 그런데 씻는 그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까 원장님 물을 팍팍 뿌리셨잖아요. 어느 정도 양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흐르는 물에 계속 이제 흐르도록 해서 대개는 뭐 5리터 정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뭐 네네. 시간을 따지면 15분에서 네네. 20분 정도 흐르는 네네. 물에
씻어주시면 아마 네네.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은 각 집에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거 하면 또 효과적이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생리식염수가 아무래도 조금 세균이라든지 이래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생리식염수가 보통 이게 이제 플라스틱병에 든 게 한 1리터 정도 되니까 네네. 이제 많이 쓰면 한 5개를 써야 되는데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하시고 네네. 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눈에 아까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서 뭐 팍 이렇게 찔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응급 환자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대개 이제 성묘를 가거나 해서 네네. 벌초도 많이 가죠. 아 맞아요. 벌써 많이 네. 갔다 와서 이렇게 눈에 찔린 사람들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예. 아 이제 그런 경우. 풀을 베기 위해서 요즘은 전동으로 된 예초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걸 쓸 때 이제 칼날이 이렇게 돌다 보면 네네. 풀은 괜찮은데 네네. 거기에 걸려서 돌 같은 게 튈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게 눈에 네네. 들어가거나 튀게 되면 네네. 눈 안쪽에 그게 박히거나 들어가게 되면 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각한 네.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해지겠는데요? 네네. 그 피도 나고 그럴 겁니까? 네. 그러면 눈에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네네. 아까는 무조건 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네, 이제 옛날 우리 저기 뭐 대하드라마 이런 거 보면 화살이 눈에 박히면 멋있게 빼야죠. 당태종 같은 경우는 빼서 이게 눈알이 같이 뽑혀서 같이 이걸 뽑혀서. 씹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진짜로 위험한 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그래요? 눈 안에 뭐가 들어간 경우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 그다음 누르지도 말고 손대지 말고 누르지도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앞에다가 뭘 보호할 수 있는 걸 댄 상태에서 바로 네네. 병원을 가셔야 돼요. 손이 안 가도록, 손이 안 가도록? 네, 그렇게 아. 해서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괜히 뭐 만진다고 뭐 아플까봐 또 뭐 소독제를 넣거나 뭐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 평상시 이런 데 나오면 피가 나면 누르잖아요. 네네네. 지혈을. 근데 눈은 눌러버리면 네네네. 그 안에 워낙 작은 기관인데다가 누르면서 눈이 안쪽에 있는 모든 망막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든지 이게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와. 네. 아무튼 그 눈에 찔렸을 경우에는 같아요. 예, 무조건 손대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응급 조치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또 중요한 것도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눈에 시뻘겋게 염증이 생긴 경우, 우리 흔히 말하는 다리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다리끼와 비슷한 뭐 눈에 시뻘개지는 뭐 그런 증상, 각막이 그냥 붉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단 응급 조치가 우리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네네. 이제 제일 많이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눈꺼풀이 붓는다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크게 뭐 원인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네네. 번째는 뭐 진짜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디 뭐 다쳐서 오시는 분. 네네네. 두 번째는 염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염증이라고 하면 뭐 세균, 네네. 그다음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진짜로 염증이 생기는 부분이 맞아요. 있고 네네네. 이렇게 큰 두 개를 빼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또 다른 걸로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장 흔하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다래끼가 제일 많죠. 네네네. 병원에 가기 전에 뭐 집에서 우선 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첫 번째는 네네. 본인이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질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러지가 있는 분이라면 네네네. 본인이 평소에도 눈에 알러지가 많은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었다라고 하면 네네. 알러지가로 인해서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는 냉찜질, 냉찜질. 찬찜질을 해주시는 게 아. 부기도 빨리 가라앉고 네네네. 가려움증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래끼. 아마 다래끼는 어느 분이든지 뭐 흔히 딱 많이 보면, 알고 계시니까 네, 대개는 내가 이제 다래끼다 눈치채죠.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따뜻한 찜질,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완전히 다르네요. 예, 두 개 다르다고 보시면. 야, 그러면 염증이 생겼을 땐 대개는 그 냉찜질을 위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네네. 근데 그 다리끼 같은 경우는 온찜질을 오히려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해주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네네. 다래끼가 생기는 부위는 눈 안쪽에 우리가 네네. 그 피지샘이 있어요. 네. 피지샘이 나오는 구멍이 아.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네네네. 피지샘이라고 하면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좀 빠져나오려면 아. 그 나오는 길이 좀 원활하게 좀 녹아서 빠지려면 따뜻한 찜질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온찜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찜질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건 집에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을 넣어서 수건을 넣어서요. 네. 그러니까 네네. 뜨거운 수건을 이제 가지고 네네. 눈에 이렇게 따뜻하게 대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찜질하는 기구들을 많이 팔아요 요즘. 팝니까? 눈 모양대로 이렇게 딱 만든 얼굴에 이렇게 안대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네네.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찜질팩 한번 좀 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색책에 이어서 찜질팩까지. 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원장님. 찜질팩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원장님이 직접 준비하신 눈찜질팩인데요. 야, 이거 어떻게 또 준비하셨네요. 그죠? 이게 없으면 수건으로 대체해도 된다 이건데요. 자, 보여주시죠. 안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네. 이거를 따뜻한 물에 쓰시든지 전자레인지에 데피든지 하시면 네. 온찜질, 네. 냉동실에 들어가면 냉찜질. 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뜨겁게 되면 지금은 네네. 이제 수건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네네.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수건을 앞뒤로 이렇게 한번 싸셔가지고 쓰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지금 상태에서 안경을 벗으시고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에 아, 이렇게 뜨거. 네네. 뒤에 이렇게 조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네네. 이 찜질을 쓰실 때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눈에 바짝 붙여가지고 네네. 쓰시게 되면 네네. 너무 뜨거울 하면 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부드럽게 그냥 갖다 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되게 온도 한 몇 도 정도가 적당할까요? 보통 쓰실 때 이제 네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겁게 되면 수건을 좀 쓰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게 어른인 경우에는 좀 뜨거우면 뭐 그냥 뺄 수도 있는데 애들한테 잘못 쓰시다 보면 그렇죠. 뜨거울 때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이 만져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목욕탕 들어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뭐 발을 담가보니 손을 이렇게 넣어봐서 네네. 들어갈 만한가를 알듯이 네네.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도 이렇게 좀 손으로 만져봐서 너무 뜨겁지 않는 정도로 따뜻한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냉찜질, 옹찜질에 하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되게 또 놀이터에서 놀거나 뭐 자전거 타다가 부딪혔을 때 바로 골절이 눈 주위에 되는 바로 안아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런 경우 좀 있죠. 애들은 네네. 부딪히면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사실은. 골절이 생겼을 때 어른하고 달리 애들 골절은 조금 달라요. 네네네. 어른은 이제 뼈가 쉽게 얘기하면은 좀 뻣뻣하죠. 뭐 나이가 들어서. 네네. 근데 애들은 뼈가 좀 물렁물렁하거든요. 네. 눈 주위가요. 눈 주위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을 부딪히거나 받게 되면 네네. 그 힘이 눈 주위 뼈에 전달이 되거든요. 네네. 전달이 되면서 뼈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면서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어른은 힘이 너무 세게 되면 골절이 많이 생기면서 네네. 벌어지는데 애들은 뼈가 물렁물렁 하다 보니까 골절이 생겼다가 다시 탁 닫혀요. 네네.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이 바 들어갈 때 문을 팍 밀면은 열렸다가 팍 닫히는 그런 문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문이 있듯이 애들 마찬가지로 벌어져 딱 닫히면서 네네네. 벌어지는 순간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하고 주변 조직이 끼게 돼요. 이래가지고 팍 이렇게 끼게 된다는군요. 네. 이렇게 이게 만약에 그 눈 주위 그렇죠. 근육이라면 네. 끼게 되는 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네네. 구토를 하거든요. 이게 구토가 생길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는군요. 네네. 눈 근육하고 심장의 박동이랑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제 그 우리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신경, 그 신경 때문에 네네. 구토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네네. 다쳐서 애들이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 대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 가죠. 애가 구토를 하면 제일 먼저 머리 사진, 네네. 뇌 CT부터 찍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죠.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눈 CT를 찍어서 골절 있는 걸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야, 그러니까 부모나 의사가 이게 상당히 놓칠 수 있는 그런 그 것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네. 근데 되게 안아골절 생기면 주변에 좀 많이 붓습니까? 어떻습니까? 눈 주위가? 눈 주위는 이제 많이 붓는데요. 네네. 어른의 경우는 대개 이제 눈 주위가 뭐 멍도 말도 좀 붓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 지금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는 화이트 블로아웃 프랙처라고 그러는데 네. 왜 화이트라고 붙였냐 하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별로 푼 것도 없고 네네. 눈이 빨개진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눈에 이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구토를 하거나 하면 머리를 봐야 되지만 네네. 눈 주위를 다쳤다면 꼭 안아골절이 있는지를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중요한 팁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눈과 관련해서 눈에 찔리거나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 안아 골절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 응급조치 방법을 원장님께서 쉽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2탄 또 만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2탄은 바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원장님 한마디.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